둘이 옆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우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럭셔리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럭셔리보다는 정통파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정통 야구 채널. 예, 좀 바꿔 보죠. 정통 주장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럭셔리로 가겠습니다. 럭셔리로. 네. 프로야구 정기 시즌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녹화 기준 9일 현재 매직 넘버 살펴보고 갈 텐데요. 기아의 정기 시즌 우승 매직 넘버 6으로 줄었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12경기 남겨놓고 6이니까 5할만 해도 삼성이 다 이겨도 안 되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기아의 가을 야구 진출은 이미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5등 안에 드는 건 뭐 무조건 결정이 돼 있어서 남은 경기 다 져도 3등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미 준피오까지는 결정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아의 가을 야구 매직 넘버는 소멸, 우승 매직 넘버는 현재까지 6입니다. 그리고 2위 삼성은 가을 야구 확정 매직 넘버가 4인 가운데 플레이오프 확정 매직 넘버도 10으로 만들었어요. 예. 이제 남은 경기에서 차츰차츰 줄여 나가면 2등이 확정이 됩니다. 예. 2위 구축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1, 2, 3위 정도는 이제 결정이 됐다. 예. 그렇죠. 뭐 그 안에서도 바뀔 가능성도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결정된 가운데 4, 5위 싸움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시즌 관전 포인트로 오늘 이제 주제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4, 5위 싸움 장난 아니죠. 9일 현재 4위 두산, 5위 KT, 6위 SSG, 7위 한화인데 4위, 5위 사이는 0.5게임. 예. 그리고 5위와 SSG 하나가 이제 승차 없이 6, 7, 예. 6, 7인데 2.5게임 차. 정말 치열합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4, 5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진 배경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하나는 지난 7월까지는 4, 5위권을 굳건히 유지했던 두산하고 SSG가 8월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았죠. 내림세였죠. 잘 버티고 있었는데 네, 위로 좀 쳐졌고요. 예, 그 후반기 치고 올라오던 KT도 살짝 상승세가 꺾이면서 4, 5위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위권에 있던 하나, 롯데가 8월 이후에 달렸죠. 특히 롯데는 후반기 들어서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대혼전 구도가 형성됐었는데 지난 주말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풍의 팀이었던 롯데가 네. 최근 3연패로 5위 도전 동력이 좀 떨어졌고요. 네. 하나도 지난 주말 LG와 3연전을 1승 2패 루징 시리즈로 마치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걸 딱 치고 올라갔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는 롯데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 일단 5위 KT는 2.5게임 차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SSG와는 게임 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 6위를 지켜볼 필요는 없죠. 이제 5등과 어떻게 스차를 줄이느냐. 맞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가서 4등까지 가느냐. 이런 싸움인데 2.5경기. 일반적으로 저희가 또 정통파, 럭셔리 야구 분석 기자들이잖아요. 대개 야구판에서 15경기 남았을 때 3게임 차, 요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화가 경기수가 좀 많이 남아서 지금 한 다른 팀보다는 4경기 정도 많이 남아서 지금 16경기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5경기에 3경기, 16경기 2.5경기면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사정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번 주에 6연전이 있고요. 8일부터. 그리고 이런 와중에 6연전 꽉 채웠어요. 다음 주 중 그 화수목 3경기. 그래서 앞으로 9경기가 죽느냐 사느냐 4생결탄의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SS전을 벌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으로 내려가서 삼성과 2연전. 그리고 주말에 부산으로 이동해서 롯데와 3연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원으로 가서 NC와 3연전을 벌이죠. 근데 이들 팀들이 모두 필사적으로 아마 경기를 할 상황이에요. 삼성도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밀린 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SSG에는 10승 4패로 앞서 있는데 삼성에는 6승 8패 그리고 NC에는 2승 2무 8패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 내부에서도 앞으로 9연전이 뭔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은 팀들이 이제 띄엄띄엄 경기를 하는데 한화는 6경기 꽉 채우고 그다음에 하루 쉬고 또 3경기. 3경기. 그리고 NC전 이후에 금요일에 하루 휴식이 있습니다. 선발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화 로테이션 보면 와이스, 류현진, 바리아 이 3명까지는 괜찮게 해볼 만한 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동주를 두고 지난 8일 잠실 LG전에서 약간 묘한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김경문 감독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 발언이 나왔었는데 공식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로서는 지난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승 1패로
호조였어요. 흐름이 좋았는데 그 대체 선발이죠. 이상규 선수, 조동욱 선수가 뭐 연이어 나온 토요일 일요일 경기를 모두 이제 놓친 것이 뼈 아팠죠. 특히 일요일 경기가 문동주 선수 등판 차례였는데 문동주 선수가 그 화요일 두산전 등판 이후에 어깨 피로 증세로 일요일 경기가 불발됐죠. 그러니까 그날 경기가 굉장히 아쉬웠죠. 그래서 김경호 감독은 일요일에 그 문동주 선수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자 좀 말씀은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의미심장한 코멘트는 했습니다. 이게 공식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어서 제가 좀 잘 적절히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로 확인하신 이제 공식 인터뷰 내용에는 뭐 크게 뭐라고 얘기는 안 했고 원래 뭐 화요일 날 등판 전에도 조금 안 좋았고 그렇지만 그래 조금 더 지켜봤는데 일요일 경기도 결국은 못 나오게 됐고 그리고 김경훈 감독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했거든요. 뭐 딱 아주 심하게 부상을 당한 건 아니지만 김경훈도 여기까지만 합시다 했어요. 저희가 김경훈 감독 되게 오래 봐왔잖아요. 우리 한 20년 넘게 봤는데 공식 인터뷰에서 여기까지 합시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보통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김경훈 감독이. 그렇습니다. 김경훈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날 그 양현종 선수 기아 뭐 국내파 에이스죠. 뭐 대투수라고 부르죠. 요즘에. 언급을 했는데요. 양현종 선수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 인터뷰 말고 따로 이제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할 때 제가 양현종을 얘기했다. 20대 한창일 때 그와 지금하고 시즌 이닝 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그 실제 양현종 선수는 1988년생으로 옛날 한국 나이로 37살이죠. 근데 올 시즌 벌써 162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8이닝만 더 던지면 그 리그 최초 10시즌 연속 172이닝 이상을 던지는 투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KBO 리그 많은 선발 투수들이 시즌을 앞두고 목표를 얘기할 때 국내 투수 같은 경우는 150이닝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양현종 선수는 170이닝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문동주 선수가 뭐 행여라도 그 불성실했다는 지적은 아니에요. 근데 문동주 선수 뭐 태도와 인성 뭐 얘기가 나오면은 뭐 프런트나 코칭 스태프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이 칭찬 일색이에요. 아니 뭐 동료들도 그런 평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지난해 문동주 선수 인터뷰할 때 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뭔가 겸손함, 뭐 스마트한 말솜씨, 매료됐었거든요. 베테랑 기자가 매료 자주 안 되잖아요.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얼굴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다만 문동주 선수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에이스로 나서면서 사실은 톱 클래스 투수로 평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미디어에서 흐름도 그랬고요. 그런데 진짜 큰 투수가 되려면 앞으로 더 배울 게 많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요지였습니다. 양현종 선수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가 2년 차이죠. 2년 차이다. 지난해 뭐 관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단 자체 제안으로 118.2이닝만 던졌고요. 올 시즌 111.2이닝 던진 상태인데요. 전반기에 평균 자책이 6.92로 안 좋았습니다. 부진했고. 근데 투수로서 시즌 준비, 뭔가 에이스급 투수라면 해야 될 시즌 준비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진단이죠. 그러니까 3년차 투수로서 그럴 수 있지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투수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투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릇을 크게 보는 거죠. 문동주 선수가 그만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김경문 감독은 한 5년은 5시즌 정도는 편차 없이 성적을 거둬줘야 톱 클래스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이제 말씀을 좀 하셨어요. 뭐 여러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약간 조금 더 힘을 가해주는 이런 느낌인데. 하나 현장 관계자와도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여기 현장 관계자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자입니다. 문동주 선수가 올해는 유현진 선수라는 그 대선배, 베테랑 투수가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배울 게 있죠. 보고 배울 게 많은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파 선발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문동주 선수가 자연스럽게 뭔가 루틴 같은 걸 익혀야 되는데 그런 롤모델이 곁에 두고 뭔가 바라볼 대상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심지어 외국인 투수가 하는 것을 따라하기도 했대요. 하도 따라할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난 일요일에 잠실 LG전에서 뭐 3대 14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날, 초반부터 무너졌죠. 예, 근데 네. 그날 그 문동주 선수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어깨 마사지를 받으면서 빠른 회복을 위해 애를 썼답니다. 예. 뭐 이제 3년차 투수고 뭐 예. 사실 양현종과 비교가 됐지만 양현종도 그때는 되게 힘들고 어릴 때였거든요. 예. 뭐 아파서 고생하기도 했고 그거 넘어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지금 이제 양현종 선수 기사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섀도우 피칭하고 불 꺼진 광주 무등구장을 달리고 이런 내용 나오니까 문동주도 그런 과정 거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리그를 이끌어 나갈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들고요. 제 옛날에 이제 그 막 해외 기사 많이 볼 때 한 일본 투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일본 내야수였는데 나를 가로막는 벽은 넘어설 경우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벽이 된다. 예.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 문동주 선수도 훨씬 더 뛰어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동주 선수가 못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은 로테이션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요? 뭐 선발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가 경기가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근데 와이스 선수가 네. 화요일 SS전에 출격하고요. 그럼 이제 화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바리아 선수 나올 것 같고 유현진 선수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 같아요. 그 세 명은 로테이션상. 이쪽으로 그런데 나오고. 13일 네. 그 금요일 그 부산 롯데전 그 선발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문동주 선수가 돌아오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화수목 금자리에. 그러면 그 다음 주 목요일 NC전도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날짜가. 로테이션이. 그런데 그 다음 날 토요일 선발도 비어 있어요. 지금 비어 있네요. 롯데전. 5선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롯데전이 중요한데 비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 선발 이 누굴 낼까 이번에는 하고 제가 궁금해서 네. 지난 일요일에 이제 잠실 가서 취재를 좀 했는데요. 네. 경기 전까지는 자완 김기중 선수가 유력했어요. 김기중 선수가 전날 그 불펜 투수로 나와서 잘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김기중 선수를 한번 써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그날 다시 일요일 날 선발 일찍 무너지는 불펜 바람에. 투수로 나왔는데 1.2이닝 4안타 5실점 하면서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게다가 홈스틸 내주면서 약간 흔들리는 장면이 예,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와이즈는 지금 사실상 하나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보다 앞에 나오는 가장 믿을만한 투수인데 저희가 이제 영입 단계 때 최근 불펜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진짜 굉장히 기대된다. 이거 예.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체 외인으로 들어와서 정규직 지금은 됐고. 예, 네. 지금은 1선발로 아. 올라왔죠. 거의 걸어서 하늘까지입니다, 지금. 근데 8월 이후에 6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이 2.08입니다. 이게 뭔가 세부 스탯은 더 좋아요. WHIP가 0.8이고요. 네. 피안타율이 1할 6푼 7입니다. 거의 뭐 언터처블 뭐 그냥 에이스로서 손색이 없죠. 근데 양상문 투수 코치와 그 와이스에 네네. 관해서 지난 일요일에 잠시 얘기 나올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상문 코치 그 얘기는 그 공을 던질 때 네. 백스윙을 줄이면서 아. 뭔가 제구가 굉장히 뭔가 일정해지고 뭔가 자기만의 존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코칭 스태프 존의 눈과 귀를 잘 열고 흡수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뭐 이 상태로라면 재계약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예. 메이저리그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면. 예, 맞습니다. 예. 와이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영입 단계에서도 이제 과거 영상들을 보면 예. 오른팔의 백스윙이 굉장히 크게 돌아갔다 나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타이밍 잡기가 좀 쉬울 수도 있겠다 타자들이. 게다가 디셉션에도 좀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 부분은 양상문 코치가 잡아주면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예. 하고 있다 이런 느낌 드는데 아주 정말 에너지 넘치는 측면이 있고 제가 예. 지난번에 그 인천에서 만났을 때 와이스 선수. 와이스 선수 예. 만났을 때 그 얘기 물어봤거든요. 와이스 선수가 유튜브에다가 97마리 던졌다고 딱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97마리 언제 보여줄 거냐. 가을 야구 전에 꼭 보여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와이스 선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와이스가 워낙 잘 던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올 시즌에 남은 시즌 이제 가을 야구를 위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요 다음 단계 이제 내년 시즌 네.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김경문 감독도 그렇고 양상문 투수 코치도 그렇고 강팀으로 가는 이런 말이 전제로 꼭 붙어요. 맞아요. 예, 근데 올해 마지막 승부를 하면서도요. 이제 그 불펜 승리조를 최대치로 늘려놓고 내년 시즌 맞는 거를 장기적 과제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펜 자원 중에 그 승리조로 들어갈 선수가 많아야 뭔가 그 5할 오픈 이상의 승률을 거둘 수 있다. 근데 후반기 들어가면서 한 서너 명 정도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경문 감독 부임 뒤에는 36승 34패로 승률 5할을 넘겼는데요. 네네. 이제 승률 5할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가서 5할 오픈 이상 이제 6할 사이에 이제 뭔가 정상 경쟁을 할 수 있는 원래면 불펜 투수. 그러니까 박빙 경기에 낼 만한 투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한번 좀 변화를 지켜보면 뭐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하나 팬들은 이제 가을 야구를 준비하는 하나도 즐겁겠지만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하나도 보는 것도 되게 두근거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제 잠실에서 하나와 경기 치른 팀 LG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LG는 사실상 3위가 굳어지는 모양새예요. 무리하게 순위를 끌어올리기보다는 벌써부터 어떤 경기 운영 방식을 봐도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여러 선수를 기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뭐 지난 일요일에 영경혁 감독도 한번 뵙고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탈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3위로 준 플레이오프를 시작해서 포스트 시즌을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10승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선발 투수는 3명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3명이요? 그러니까 4명이 아니고. 기존 선발 5명 중에 2은 불펜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이게 일단은 그 최원태 선수가 불펜 경험이 많지 않다는 뭐 언급을 한 걸 봐서는 외국인 투수 엔스 그리고 에르난데스, 최원태 선수가 선발 3명으로 가을 야구 준비하고 뭐 임창규 선수와 손주영 선수는 불펜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둘 다 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 변수는 상대성. 어느 팀과 만날지 모르니까 그 점은 좀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경혁 감독 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에르난데스 선수를 불펜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막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더 쓰려고 했는데 본인이 조금 이렇게 좀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랬는데 뭐 요지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타수는 한두 바퀴 돌면은 뭔가 그 피안 타율이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참고로 에르난데스는 3회까지는 피안 타율이 1할 3푼 6리로 거의 극강입니다. 그런데 4회부터 6회까지는 3할 3푼 9리. 뭐 약세였죠. 그러니까 다만 그 외인 투수 동기부여라는 차원에서는 실제 그렇게 감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에르난데스도 올 시즌에 많은 투구를 던지지 않았고 어떤 선발 투수로서 경기 후반까지 끌고 가는 어떤 경기 체력 측면에서는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펜 투수를 한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3회 이후 혹은 5회 이후에 이슈가 생기는데 그거는 저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SSG 앤더슨도 올 시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선발 투수로 성장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회 이후 투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혹은 만약에 포스트 시즌만 본다면 한 4회까지 강하게 투구를 하고 나머지 불펜으로 이어붙이는 것도 방법이 될 테니까. 근데 실제로 영 감독은 과거에도 포스트 시즌 되면 선발 3명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투수는 6명만 있으면 된다. 선발 3명, 불펜 3명.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실제로 과거 감독 시절에도 선발 투수로 3선발도 많이 돌렸었죠. 그렇죠. 넥센 감독 시절에 2015년, 2016년 그때 준 플레이오프 치렀는데요. 모두 선발 3명으로 뭐 가을 야구 했습니다. 그리고 2013 시즌에도 준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4선발을 쓰긴 했지만 2차전 선발이던 베네켄을 4차전 그 불펜으로 투입하면서 이틀만 쉬고. 변칙 뭐 기용도 했죠. 그러니까 다만 그 영경혁 감독 준 플레이오프 3차례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이제 다음 단계 진출에는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3인 선발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준피오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LG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준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선발도 선발이지만 불펜 준비가 그렇죠. 더 중요하고 오랫동안 많이 써야 되니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 야구용 불펜 세판 짜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영경혁 감독은 뭔가 주요 선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밑그림을 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찬 선수 최근에 호조인 이종준 위에 이제 포크볼 뭐 마스터 대가죠. 김진성 선수 회개하고 돌아온. 그리고 이 3명이 일단 핵심이고요. 여기 함덕주 선수 그리고 최근에 좋아진 백승현 선수가 가세할 것 같습니다. 백승현 선수가 올 시즌 내내 기복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시즌 지난해 말 보여준 거 그리고 시즌 초반 기대감 보면 굉장히 잘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 강속구 투수인데 올해는 그 지난 주말 하나전에서야 비로소 첫 1군 경기 150km를 찍었습니다. 구속이 좀 떨어지셨구나. 그러니까 김강삼 투수 코치가
그 뒷다리 교정을 했다 그래요. 백승현 선수. 예, 근데, 버티는 다리. 예, 근데 그 좀 뒷다리가 주저앉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좀 세워주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구위와 구속이 동시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니, 김강삼 투수 코치가 LG에 좀 오래 있으면서 그렇죠. 선수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뭔가 이제 그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데도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예. 역시 힘쓰게 하는 건 버티는 데서 예. 시작되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발진에서 빠질 2명의 이제 더해지면 자원이 불펜으로 가세를 해서 뭐 불펜진을 빵빵하게 가져가는 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타선은 어떻게 돼? 타선은 불펜을 이렇게 채워주고 선발은 3명으로 돌리고 예. 이제 타선의 어떤 밸런스. 뭐 타선은 뭐 용영혁 감독은 LG 타선의 경쟁력은 1번, 2번, 8번, 9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번 홍창기, 네. 2번 박혜민, 문성주, 문성주로 올라가는. 예, 그리고 네네네. 8번 박혜민, 9번 신민재 선수인데 그 문성주 선수와 신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 문성주 선수가 돌아오고요. 그리고 신민재 선수도 조만간 이제 복귀하면은 8, 9, 1, 2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이 형성이 되고 지금 3번 타자 오스틴 선수가 극강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비기닝을 자주 만들 수 있는 뭔가 좀 구성이 된다. 연결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뭐 기대를 했습니다. 예. 옛날에 예. 그 요미우리가 진짜 잘 나갈 때 예. ON4라고 있었잖아요. ON4. 예. 오사다루와 나가시마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예. 최근에 오스틴 문보경 보면 OM4 같아요. OM4. 예. 진짜 잘하는데 사실 문보경 선수 보고 있으면서 그동안 살짝 굉장히 어떤 파워 있고 힘 넘치는데 센스는 좀 둔한 게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홈스틸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이제 경제에 올랐구나. 예. 야구를 읽는 능력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 경지까지. 예. 문보경 선수 너무 좋아요 요즘에. 예. 그렇구나. 그나저나 이제 영 감독이 이제 3등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해 예. 1등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도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 그렇죠. 3등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준비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잠은 진짜 못 자지 않을까요? 감독들이 지금 뭐 잠 못 드는 계절이 왔죠. 그렇죠. 예. 근데 영혁 감독 지난 일요일에 그 낮 경기였죠. 2시 경기. 그렇죠. 이제 9월 경기니까. 예. 그런데 그 어려움을 좀 언급하면서 그 경기 전에 최근에 잠깐씩 10분, 20분씩 꿀잠 자는 루틴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잔다고요? 예, 근데 영혁 감독이 우와.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때는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는 스타일인데. 식사도 거의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영경혁 감독 얘기로는 넥센 시절부터 이런 루틴이 있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히어로즈 시절에는 네. 선수들하고 그 시간에 10분, 20분씩 단체로 꿀잠을 자는 그 뭔가 뭐 프로그램 루틴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냥 영경협의 수면 클리닉처럼. 이게 삼성 박병호 선수 예전에 넥센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그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닌데. 잘 수만 있으면 좋죠. 예, 수면 테크닉 굉장히 영경혁 감독이 우리가 모르는 걸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경 기자는 뭐 수면 문제는 없나요? 저는 뭐 잘 자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낮잠을 잠깐 10분씩 20분 자는 거 쉽지 않은데 김병현 선수가 메이저로 있을 때 보스턴 있을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되게 잘 자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리고 아주 늦게까지 야구를 한 훌리오 프랑코. 훌리오 프랑코가 늦게까지 나이 한 50 넘어서까지 야구를 할 수 있는 비결도 파워 낮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잘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준비가 더 중요하죠. 예, 그 참 안 올 때는 한번 영경혁 감독한테 한번 전화 드려보십시오. 예, 클리닉 한번 받아보세요. 자, 지금 이제 한화에게 살펴봤고 LG에게 살펴봤는데 순위 싸움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아의 우승 확정 타이밍일 것 같아요. 기아 지금 녹화 시점 기준 매직 넘버가 6인데 지금 따져보니까 기아는 경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승 확정 타이밍이 16일 또는 17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6일은 KT전이고 17일 SS전이에요. 이제 그러면 19일 이후 기아가 7경기 남거든요. 요럴 때 이제 남은 경기가 두산 하나 한 경기, NC 삼성 롯데가 2경기씩 남겨졌어요. 근데 요럴 경우에 이 스케줄대로라면 삼성이 2위 가는 길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삼성과 기아가 맞붙을 때는 이미 이제 기아가 결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 4, 5위 싸움 벌인 팀 중에는 KT, SSG, 두산 하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4위 싸움 하는 팀들이잖아요. 여기 한 경기씩 남았는데
앞에 두 팀은 KT, SSG는 여기가 결정될 때 언저리 읽기 때문에 기아가 최선을 다할 거고 두산 한화는 결정되고 나서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두산 한화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기아는 결정되고 나면 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기아의 우승 확정 타이밍도 4위 싸움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다만 요새는 좀 뭐 보는 눈이 많아서 팬들이 또 이제 시각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과연 이제 뭔가 좀 최소한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기아는 그 타이밍이 되면 이제 휴식도 좀 필요할 테고 이제 그 엔트리 주전 엔트리 25명 외에 한 누구를 데려갈 거지 2-3명 정도 테스트 해보는 기간이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준비할 때 보면 아무래도 우승을 위해서 갈 때보다는 전력이 조금 나아지겠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절실함, 승리에 대한 절실함 이런 건 떨어지겠죠. 예. 자, 최강 올패는 이제 남은 시즌 치열한 순위 싸움 배경에 있는 이야기들 깊이 있게 취재해서 여러분께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